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대박이다님도 어서오시고요. 나루미님, 그 다음에 홀리검님 일찍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네. 레몬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마초맨님, 가치가치님 괜찮으세요? 들어오셨고 어서오세요. 록시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네, 여기 윤성호님도 어서오세요. 네. 네.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IM 네, 34000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주식 매매 전략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9월달 이제 뭐 9월달 들어왔는데 8월달에 있었던 투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다 회복이 됐죠, 그죠? 그래서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변동성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이제 약간 또 확진자가 줄어들었지만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지수가 이제 낙폭과대를 다 이제 또 만회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변동성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좀 되게 잘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왜 잘못하시냐면 과거에 있죠. 과거에 그 오래된 매매 전략을 그걸 배워서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금 이제 지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개인들 얘기로 넘어왔는데 왜 그랬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변동성이 또 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높기 때문에 개인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맞지 않는 이제 그런 매매 전략, 그러니까 뭐 기법이라기보다 매매 전략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목 얘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주식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주식 격언들 그런 것들을 좀 꺼내서 잘못된 매매 전략을 좀 수정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일단은 먼저 오늘 끝난 지수부터 좀 살짝 얘기를 해드리고 시황은 또 이제 잡아드려야 되니까 지수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9월 1일인데 그 어제 공방할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정대롱님 어서 오세요. 네. 9월달하고 10월달은 수학의 계절이죠. 여러분들도 올 한해 좀 수익을 좀 못 내셨더라도 9월달하고 10월달에는 수학의 계절인 만큼 진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9월달에 여기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록시님 목소리 안 들리세요?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 다른 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깜짝 놀랐네요. 네. 하이맨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 록시님만 잘 안 들리시나봐요. 잘 안 들리시나봐요. 네. 예, 풍돌이님도 어서오시고요. 자,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9월달은 수학의 계절이니까 잠깐만 그 얘기 일단 마무리 지어야죠. 수익들을 좀 9월달에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9월달 9월 말에 추석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족한 좀 수입을 채우시려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 9월달에 추석 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추석 때 저도 남자지만 남자분들이 추석 때 굉장히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또 신랑분들 쳐다보시는 사모님들은 또 마음이 또 어떠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9월달에 아무튼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방회원분들 특히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죠. 네, 정말 9월달에는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혁반님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매매 전략을 좀 잘 가르쳐 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경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어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일단 지수 얘기를 먼저 잠깐 할게요. 네, 보시면 지수는 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거의 개별주 매매 많이 하시죠? 네. 코스피가 아니라 개별주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시니까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3주 전에 급락했죠? 그리고 반등 나왔고요. 2주 전이군요. 그래서 2주 전에 급락 나오고 지난주에 반등 나오고 이번 주는 뭐 하고 있어요? 살짝 추가 상승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락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 메꿨죠? 자, 다 메꾸면 하락한 거를 다 메꾸면 무슨 뜻이라고요? 네. 투매가 진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안정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죠. 실제로 지금 보면 종목들만 급등하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상승을 메꾸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겠죠. 뭐예요? 치고 나가든가 아니면 살짝, 자, 살짝이라고 표현했어요. 살짝 눌리든가. 둘 중 하나거든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요. 지수가 여기서 급등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요. 오히려 살짝 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데 미국 증시를 잘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최근에 8월달 것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이만큼을 보지 마시고 8월달 것만 보세요. 8월달 8월달에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거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지수로 따지면. 그 다음에 다우지수 보시면 어때요? 8월달만 보면 많이 올라왔어요. 7월달에는 다우지수가 이만큼 올라왔고요. 6월달에는 이만큼 하락했고요. 5월달에는 뭐 이만큼밖에 못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간 상승률로 보면은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이거 많이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올라왔냐면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80년, 84년인가 87년인가 그때 이후로 월간 상승률 중에서는 최고예요. 그냥 거의 한 40년 넘죠, 그죠? 네. 40년 되나요? 40년 좀 안 되는구나. 네. 한 35년 만에 기록갱신한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S&P 500 지수도 8월달에 엄청나게 빨리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요. 나스닥 지수는 이제 그 IT 버블이 있었던 2000년 있죠. 2000년 이후로 월간 상승률로 최고랍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지수, 미국의 3대 지수가 지금 너무 세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관 놓은 아저씨들은 하여튼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무조건 급락한대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이 양반들이 맨날 급락한대요. 네, 맞추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이거 나온대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쵸?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이 올라왔죠? 30년, 40년 만에, 20년 만에 엄청나게 세게 빨리 많이 올라왔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조정 오나요? 아니죠. 조정이 아니라 살짝 눌러서 식히는 거죠. 그렇죠? 네. 살짝 누를 수 있어요. 네. 그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떻겠어요? 신고가 나기보다는 같이 살짝 눌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까 코스닥 지수를 다시 보시면 어때요? 우리나라도 투매를 다 회복을 시켰으니까 살짝 떨어져도 돼야 한대요. 되죠? 그쵸? 지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21선을 깨고 내려오거든 또 현금만 들어서 도망가지 마시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매집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력들이 이렇게 푹푹 찍어 누를 때 외국인 나쁜 놈, 세력 나쁜 놈 막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매집을 해요. 매집을 한다. 저희 방은 여기서도 매집했고 여기서도 매집했어요.
여기서도 매집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 많이 나잖아요. 매집했다고요. 하루에 한 종목, 이틀에 한 종목씩. 여기서는 이제 워낙 주가가 싸게 들어오니까 추가 매수 물타기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매수했어요. 현재 패션에 맞는 종목들을 그냥 매집한 거죠. 지금 웃잖아요. 우리 회원들은 날마다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기를 바래요. 왜요? 그러면 또 돈 벌 수 있는 매집 찬스가 오거든요.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회원 한 분이 지금 연락이 왔어요. 돈을 마련했다고 뭐 사면 되냐고. 필명은 제가 노코멘트 할게요. 네, 아무튼 되게 밝으신 분이세요. 네, 우리 정혜원이신데 우리 방은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만 들고 있죠. 우리는 주식을 사요.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기쁜 마음으로 매집하세요. 그러면 지수가 다시 이렇게 돌아 나올 때 그때 활짝 웃게 되실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수가 살짝 눌릴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이제 코로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코로나가 이렇게 닥쳤는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찬미님은 들어오세요, 얼른. 그렇죠. 네. 혼자 하기 힘드셔서 그러신 거죠? 네, 들어오세요. 근데 노력하시면 보여요. 네.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리려고 저녁 무방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기존의 녹화 방송도 다 남겨놨으니까 그것도 보세요. 네. 자,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지금 이제 9월달이 됐지만 8개월 정도 우리를 그렇게 몹시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제목을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주식 매매 전략이라고 써놨어요. 자, 코로나가 이렇게 사회를 완전히 이제 마비를 시키고 이렇게 우리한테 충격을 줬는데,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불확실성, 불안감, 공포, 그 다음에 변동성, 그죠? 이런 거에 지금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뭐 코로나 블루다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우울감에 빠지고도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자, 팩트를 먼저 짚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리고 공포,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세게 하니까 어때요? 이 변동성이라고 하죠. 이 변동성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미래가 불확실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중장기 투자를 합니까?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합니까? 단기 매매를 많이 하겠죠. 불안하니까, 불안할 때는 뭐가 최고예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불안할 때는 현금이 최고다, 그런 게 있죠. 사람들이 단기를 많이 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현금을 들고 있는 그런 현금 부자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저는 현금 부자보다 주식 부자 좋아합니다. 주식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아무튼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그래서 안 좋게 봐요. 주가가 계속 유동성 때문에 계속 올라오니까 주식시장을 더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꼭 씹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공포, 침체, 심리적인 침체, 그 다음에 심각한, 심한 변동성, 이런 게 있고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심리를 완전히 이제 해놨어요. 망가뜨려놨어요. 그런데요, 요런 거 네 가지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기법을 배우지 마시고 원리를 배우시면 돼요. 주식은 논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원리가 이기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면 차트, 기법 다 필요 없어요. 네, 다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자, 이 네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요게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저기 천장에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오죠? 바닥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 그리고 뭐 존 템플턴,
앙드레 코스탈라니, 일본의 뭐 고레가와 긴조 유명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다 언제 돈 벌었는지 아세요? 시장이 공포에 빠져있고 침체와 불확실성, 회의론에 빠져있을 때, 회의론 그때 빠져있을 때 그때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평생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이럴 때 주식을 매수해서 언제 팔아요? 사람들이 과열됐을 때, 광기에 사로잡혔을 때, 간다 간다 또 간다 더 간다 할 때, 룸사롱이 터져나갈 때, 주식시장 객장, 증권시장 객장에 사람들이 넘쳐날 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돈을 흥청망청 막 쓸 때, 그때 주식을 팔았겠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이거에 빠져있죠. 지금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과 관련된 성공한 사람들 관련된 책을 보시면요, 이 얘기는 다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맞죠? 네. 지금이에요. 이 공포와 이 힘든 걸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된다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악재 같지만 조금만 길게 내다보면 이건 호재입니다. 호재예요. 아까도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회원이 여자분이신데 돈 생겼다고 어디다가 묻어둘까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단기를 좋아하시면 단기, 스윙을 좋아하시면 스윙, 뭐 중기를 좋아하시면 중기, 뭐 장기, 여러분들이 뭐든지 지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예요?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주식 매매 전략, 이거죠. 자, 주식 투자 전략이라고도 지금 써놨는데 방송청 제목에는 주식 매매 전략이라고 써놨습니다. 왜요? 투자와 매매는 다른 거거든요. 투자는 말 그대로 그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실적이 이제 좋아지면 그거에 대한 배당과 그리고 뭐예요? 주가 상승,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얻는 거죠. 그게 진정한 투자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서 10시쯤에 5%나 10%씩 내고 판다. 한 달 뒤에 50%, 100%씩 내고 판다. 그럼 뭐예요? 투자예요?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매매한 거죠. 솔직히 이거 매매라고 봐야죠.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투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단기하고 스윙은 투자라기보다는 주식 매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주식 투자 전략일 수도 있지만 주식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자, 단기와 스윙과 중기와 뭐 장기 이런 게 있죠. 그죠? 네. 단기 매매, 스윙, 중기,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할까요? 어떤 게 나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만나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중장기는 별로 안 하려고 하세요.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단기 아니면 스윙 좋아한다고 그러세요.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희 방 회원분들은 단기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스윙, 중장기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특히 중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회원들은 중기를 많이 좋아하시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단기하고 스윙을 많이 좋아하시죠. 성향이 약간 달라요. 네.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쭉 말씀을 이어나가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단기와 스윙이 이게 훨씬 낫습니다. 왜요? 변동성이 심하다 그랬죠?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수익을 줬다가 상승하면 수익이죠. 수익을 줬다가 바로 급격하게 떨어져요. 원위치 시키죠. 다시 올려요. 그리고 변동성이 심하고 이 코로나 자체가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떨어져요. 요즘에 나라가 좀 혼란스럽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그죠? 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조금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요. 계속 이래요. 지수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횡보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뭐예요? 여기 변동성 싸움이거든요.
변동성이 많을 때 제가 지난번에 어제 공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단타 치시는 분들은요 이 변동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수익이 많이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니 많이 떨어져야 나중에 올라갈 때 많은 수익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변동성이 나오면 주식을 손절이라도 해서 던지고 도망가요. 전 그분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왜 그러느냐.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저쪽에서 큰 파도가 막 연속으로 막 밀려오는데 육지 쪽으로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파도 타는 사람이 파도를 겁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단기 매매 좋아하는 사람이 이 변동성을 겁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겁내신다니까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법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단기나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납니다.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날까요? 아니요. 수익이 좀 안 나요. 수익 났다가 크게 좀 났다가 사라졌다를 계속 반복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이 없겠죠? 예, 목한이 어서오세요. 네. 그러니까 현금이 별로 없겠죠? 왜냐면 수익 실현을 못하니까 현금이 안 도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친구로 삼으시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계속 돌리시려면 단기나 스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단기도 3%짜리 5%짜리 초단타 말고 네. 하루 이틀 2, 3일 아니면 뭐 일주일 정도면 스윙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하루 이틀 2, 3일짜리 그런 단기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왜 수익이 잘 안 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손절을 너무 많이 하세요. 손절을 안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손절가를 안 걸면 돼요.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 인간이 지금 장난하나 이러실 거예요.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할 때부터 손절가를 거의 안 걸었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누구보다 잘해요. 왜요? 처음부터 다르게 했거든요. 처음부터 분할 매수 잘 안 했어요. 한 번에 다 사고 손절가를 어지간하면 안 걸었었어요. 걸을 때도 있었지만 어지간하면 안 걸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단기 매매를 잘합니다. 왜요? 단기 매매하면서 맨날 수익만 났을까요? 아니요. 음봉도 많이 맞아봤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거예요. 손절 안 하고. 실제로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 주식 투자 이렇게 주식 매매 리딩하다 보면 음봉 떨어지죠? 그럼 제가 웃어요. 왜요? 딱 보면 알거든요. 저 가짜라고. 100%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요? 많이 맞아봤거든요. 근데 비관론자들이나 손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음봉 나오면 분간을 못합니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왠지 아세요? 한 번도 그걸 이겨내 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손절하고 도망가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를 손절 안 하고 한 20년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네. 대신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돈이 사라지죠. 네. 제가 실제로 회원들 리딩할 때 음봉 나오면 제가 웃을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가짜라고. 아무튼 지금은 단기와 스윙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 이런 종목을 보여드렸거든요. 미래생명자원인데 보통 이제 뭐 최근에 우리 방에 이제 시수업 같은 거 상한가 이제 유현상 나온 거 보셨죠? 네, 유현상 나왔는데 이렇게 갔어요. 매수하자마자 바로 상한가 가더니 상한가 6개 나왔어요. 요즘에 저희 방에서는 시수업 얘기 잘 안 해요. 다 팔았으니까. 거기서 다 팔았거든요. 근데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종목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미래생명자원이 옛날에 여기서 이렇게 갔거든요. 대부분의 개별주들은요 상한가를 치면서 가면은 뭐 아까 시속처럼 갈 수도 있지만 상한가를 못 치면서 가는 경우에는요 되게 이런 식으로 가요. 옛날에 이걸 주식을 여기서 샀었거든요. 여기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닥에서 사죠. 이게 3년 전이었는데 살짝 들었다 놔요. 이게 뭐냐면 한 10에서 20% 수익이에요. 들었다 놓고 또 들거든요. 들었다 다시 놔요. 여기에서 팔면은 30에서 40%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쭉 끌어올리죠. 여기는 얼마예요? 4,400원 정도예요. 얼마예요? 100% 수익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급등주 원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출렁출렁출렁 있는데 이걸 참아요. 참고서 한 2달 더 끌고 가죠. 여기는 6,000원대예요. 그럼 대충 수익이 얼마예요? 200% 정도가 되겠죠. 대충 잡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맨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단기 스윙으로 하면은 뭐 얼마나 보유해야 돼요? 그러시는데 이거예요. 단기가 뭐예요? 사자마자 한 2, 3일 안에 쓱 들었다 놓는 거예요. 수익이 요거밖에 안 나요. 10에서 20%. 근데 뭐 보유기간으로 따지면은 괜찮은 수익이죠. 그죠? 네. 이게 단기예요. 그런데 나는 앞에 이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걸 원한다. 그래서 30에서 40%짜리 수익 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스윙이에요. 왜요? 우리 정회원들 요 얘기 듣고 이제 중요한 얘기 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네. 요게 단기, 요게 스윙이에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얼마예요? 단기는 일주일 정도죠? 스윙은 11월에서 12월달까지 갔으니까 한 달이잖아요. 이게 표준이에요. 한 달 이내에 이 수익이 나요. 그 다음에 자, 2달 불가니까 어떻게 돼요? 100% 수익 나죠? 이게 중기예요. 그 이상은 뭐예요? 200%. 이게 중장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단기, 스윙, 여기까지도 스윙이 돼요. 100%까지도. 30에서 100%까지는 저희 방에서는 이걸 스윙 수익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이게 3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됐어요. 아, 나 선생님 나는 10% 20% 수익 났는데 그게 사라지는 게 싫어요. 그냥 나 이거를 못 견디겠어요. 이걸 팔아야지. 이걸 안 팔면 잠이 안 와요. 그러시면 그분의 성향은 당긴 거예요. 아, 저는 10%짜리 수익 내면 감질나서 난 싫다. 조금 더 들고 있어도 여기에서 파는 걸 좋아한다. 그건 스윙이고요. 아, 저는 전고점까지 한번 가는 걸 보고 싶어요. 뭐 흔들든지 말든지 나 한두 달 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 리딩 해주세요. 수익 50에서 100% 내고 싶어요. 중기예요. 아, 저 매도할 생각 없으니까 매도 사인 주지 마세요. 저는 믿고 갑니다. 중장기 200% 300%짜리 수익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언제예요?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이라고요. 자, 코로나가 딱 퍼지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때요? 그냥 좀만 들으면 팍 투매니까 빼고 쭉 들었다가 팍 이러죠. 여기서 중장기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중장기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대형주는 더 느리죠, 그죠? 네. 개별주도 이런다니까요. 중장기 잘못하시면 골병 들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그 미래생명자원도 저희 방에서 중기를 추천당한 거였어요. 중기.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긴 했는데 제가 스윙으로 바꿔버렸어요. 왜요? 중기를 끌고 갔다가 수익 났다가 사라졌다가 수익 났다가 사라졌다가 그걸 반복하니까 안 되겠다. 스윙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니까 단기도 병행하면서 단기 스윙으로 가요. 중기 안 하냐고요? 예, 중기는 지금 안 해요. 그런데 대신에 스윙에서 중기 수익을 뽑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게 지금 추천한 지 딱 10일 됐거든요.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들어갈 뻔하다가 실패했는데 현재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50%예요. 딱 50%예요. 이따 계산해 보시면 돼요. 매수가 2,310원이에요. 저희 회원들은 매수가가 동일해요. 왜냐면 같은 가격대에 사니까요. 50% 수익. 이게 뭐예요?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스윙에서 중기 수익을 뽑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중장기보다는 지금 단기 스윙으로 하시는 게 유리해요.
유리한데 그 단기 스윙으로 하실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려면 상승 초입, 매수 급수 이런 데서 사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사시냐면 죄송해요. 미치겠어요 진짜. 주식을 어디서 사냐면 뭐 갖고 얘기할까요? 이런 거 있죠. 주식을 여기서 사셔야 되는데 아이크래프트가 이게 QR코드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윤석열 씨 알려주셨죠. 윤석열 씨 주식을 여기서 사셔야 되는데 여기서 사요. 여기는 상승을 시작하는 데지만 상승 시작점이죠. 여기는 조정이 시작되는 자리, 조정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거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냥 요것만 놓고 보면 눌림목이거든요. 눌림목 맞죠? 그 눌림목 끝자락에서 사면 이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사고 어디서 사냐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왜요? 눌림목 끝자락인 줄 아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좀 높아지죠? 왜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차트를 보면 눌림목인 줄 아시는데 아니라고요. 왜요? 거래량을 잘 보라고요. 들었다가 놓쳐? 뭐예요? 거래가 없잖아요. 눌림목이라니까. 근데 여기는요.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하루에 3천만 주씩. 이게 무슨 매집이에요? 나가는 거지. 차트를 잘못 배우는 거예요 이게. 생긴 거 똑같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근데 거래량을 보면 틀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여기서 이걸 사가지고 보초를 쓰는 거 한 달 동안 단타치로 들어가서 차라리 이렇게 물리실 바에는 우리 방 종목을 사세요 그냥. 저희는 이런 데서만 추천해요. 이런 데서만. 이게 왜 눌림목이 아니냐고요? 거래량을 잘못이라 그랬죠? 차트를 크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아이크래프트가 7년 동안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눌림목이에요? 팔고 나간 거지. 쉽죠, 그죠? 저는 차트 되게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이게 무슨 눌림목이에요? 나간 거지. 붕 띄워놓고. 그쵸?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당하세요. 단기화 스윙을 하시는 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매매 전략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거 우리 형들, 정의원들 알려드리려고 준비해놨는데 뭐냐면 요즘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안하고 불확실성, 공포 이런 것 때문에 단기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확실한 종목을 딱 보시면 이분들이 말씀하시기에 확실한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을 보면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비중을 실는데요. 우리 원들 말고 일반 개인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습니다. 확실하면 막 상승할 때 가서 실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오늘 바로 잡아 드릴게요. 상승을 막 시작한 종목에 비중을 실는다. 갖고 있는 종목인데 비중을 더 얻는다.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 샀는데 막 급등을 시작해요.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이제 급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갔다가 더 얹었어요. 2천만원, 3천만원 막 신용까지 하고 막 땡겨갖고 막 얹었어요. 더 샀어요. 그 매매 전략이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아요. 과거에는 맞았다고요. 언제요? 이때요. 자, 이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이게 옛날에는 맞았어요. 언제 맞았냐면 이분이 제시 리버모어라는 분인데 그 흑백 사진이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인지 2차 세계대전인지 그때 유명했던 분이에요. 옛날에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그 전설적인 단기 매매꾼이었는데 월가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기 출근할 때요. 배를 타고 중에 개인 큰 배 있죠. 그거 타고서 이제 출근하신 분인데 하란 말로 이제 돈 자랑이었죠. 근데 이분인데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비중을 더 얹으라고. 이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참고로 이분은 나중에 실패를 몇 번 겪고 나서 우울증 걸려갖고 권총으로 머리 쏴가지고 자살한 분입니다.
그 당시엔 이 기법이 맞았어요. 네, 나중에 자살했어요. 그 다음에 요분이죠. 이분이 누구냐면 이름이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사람이에요. 무용수 출신인데 헝가리 출신인데 이분이 뭐 했냐면 그 박스권 있죠. 네, 박스권의 창시자예요. 네. 이분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비중 조절하지 말고 더 사라고, 그리고 오래오래 가져가라고. 그때 이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때는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요. 맞는 종목도 있지만 되게 안 맞아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요. 비중을 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막 세력이 매집을 하고 뚫어서 막 가요. 근데 여기서 비중을 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력이 나가버려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세력이 같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가버려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왜 나가는 줄 아세요? 옛날에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가냐면, 자, 이게 이제 테마주 중에서 수소차 테마주 중에, 자, 대장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장주는 요즘에도 기본 3, 4배는 가죠. 옛날에는 뭐 5배, 10배씩 갔죠. 자, 대장주예요. 그럼 이제 10배 정도 급등을 시킬 대장주라고 치자고요. 그럼 세력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막 올라타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력이 이 주식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죠. 자기들이 그렇게 매집을 많이 했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버리실 수 있겠어요? 못 버리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종목을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거예요. 상한가 갔다가 막 하한가 갔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인들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이제 확 팔고 나가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제 그럼 그때부터 쫙 올려요. 대표적인 게 옛날에 이런 게 있었죠. 잠시만요. 이걸 보시죠. 이간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옛날에 대표적인 게 파루예요. 파루가 10년 전에 신종플루 터졌을 때 그때 이렇게 갔거든요. 여기에서 점상한가나 나오고 바로 이제 준하한가 때렸어요. 때려버리고 2, 3일, 3, 4일 막 흔들면서 막 하다가 앞고 좀 제끼고 바로 날아가 버렸어요. 중간중간에 음봉 하나씩 때리면서. 옛날에 이렇게 갔어요. 멋지죠? 요즘에는요. 옛날에 이렇게 갔기 때문에 개인들이 올라타도 심하게 흔들 뿐 세력이 나가진 않았어요. 왜요? 어떻게 나가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지금 세력이 나가요. 왜요? 옛날처럼 대장주가 이렇게 안 가거든요. 옛날에는 한 종목이 막 3배, 기본 막 5배, 대장주가 10배씩 갔죠? 지금 어때요? 많이 가요? 100%예요. 정말 많이 가는 게 있죠. 3배, 4배씩. 그건 어쩌다 하나 나오는 거고. 보통 100%예요. 진짜 대장주 뭐 3배 가는 거, 네, 그런 거, 그것도 중간에 막 흔들면서 가지만, 지금은 옛날에 이만큼 갔다면, 지금은 한 요만큼 가고, 다른 종목으로 세력들이 이사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인들이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개인들이 야 이거 확실하다 그러면서 비중을 막 실쳐. 그래서 세력이 이것 봐라 확 던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 옛날에는 좀 올라가는 종목에 비중 실고 그러면은 수익 더 많이 나셨죠. 요즘에는요 잘 안 되시죠. 잘 올라가고 있길래 가서 저기 차 한잔하고 와서 팔면 되겠네 왔더니 10% 음봉 맞고 다 떨어져 있죠. 주식에 사는 건 잘 되는데 파는 게 잘 안 되시죠. 왜 그럴까요? 기법 다 바뀌었다니까요. 네, 여기 흑바님이 십수년간 착실하게 섰던 매매일지 다 버리셨대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세력이 딴 데로 간다고요 그냥. 옛날에는 못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버려요? 옛날에 그 대연 같은 거 제가 회원들한테 많이 가르쳐 드리는 건데 대연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옛날 문재인 테마주, 그때 대통령 아니었으니까 네. 그때 문재인 테마주 중에 첫 번째 대장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갔어요.
막 가다가 흔들고 막 하한가 때리고 막 그러면서 갔어요. 나가라고 막. 여기는 1,000원, 여기는 4,000원. 한 달 만에 4,000원 갔거든요. 지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은 요만큼 올리고 딴 데로 가버려요. 제가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옛날 스타일대로 달리는 말이 올라타시면 세력이 화가 나서 세력이 나가버립니다. 어디로요? 다른 종목으로. 거기 가서 수익 내면 되니까. 여기서 수익을 아무리 내줘봤자 개인들 좋은 일 시키니까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즉 과거에는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이 기법이 맞았지만 지금은 잘 안 먹힙니다. 제가 하는 말에 반박하실 거면 반박해보세요. 물론 아직 뭐 맞는 게 있긴 있죠. 근데 안 맞는 게 훨씬 많아요. 주식 경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계가 1시에서 고장났어요. 그럼 오전 1시, 오후 1시 그때는 맞는 거죠. 기법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옛날 기법이. 지금은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게 아니라 물 먹으러 잠깐 쉬러 내려가는 말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고개를 잠깐 숙이잖아요. 이렇게 요럴 때 눌림목 끝자락에서 요럴 때 매수하시면 돼요. 요런 자리. 말이 개울가에서 목을 축 내밀고 물을 먹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아까 시너지 이노베이션 우리 방에서 한 거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물 먹고 있는 거잖아요. 쉬고 있는, 거래 없이 쉬고 있는 거. 요때 들어가서 딱 잡는 거예요. 매수해놓고 나서 저희 방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요. 추가 매수나 뭐 2, 3% 떨어졌다고 해서 뭐 물타기 하거나 이상한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할 매수나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요. 왜요? 움직이면 세력이 싫어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놓고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세력이 하는 거거든요. 세력이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사놓고 없는 척을 해요. 아닌 척 없는 척. 심지어 재료가 나왔는데 안 가고 3일 있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닌 척 하거든요. 우리도 흉내내는 거예요. 매수해놓고 아닌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매매 안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한데요. 달리는 말에 자꾸 올라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력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시 리버모어나 아까 뭐 그 니콜라스 다비스 이런 그 박스권의 창시자라는 분이 얘기했던 게 옛날엔 맞았다니까요. 지금은 안 맞아요. 지금은 거꾸로 해야지 성공 확률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도 지금 뭐 무료 방송이긴 하지만 저는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시장이 바뀐 거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이제 신규원들이 또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 투자 성향을 쭉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10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초보자들보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왜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공부할 때 했거든요. 잘 안 먹히시죠? 옛날 방법 잘 안 먹히시죠? 그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신 분들이 지금 회원으로 막 들어오세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려고 이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무슨 필살기법 이런 거 배우시겠죠. 죄송한데 안 맞아요. 그걸 올리신 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좋은 투수를 올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개미들도 돈을 한번 벌어보자. 그래서 좋은 투수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좋은 투수를 올렸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무료는, 공짜는 항상 위험한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 무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런 좋은 원리나 이런 것들을 잘못된 걸 알려드리잖아요. 대신에 무료 종목 추천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거래 없는 데서 추천하는데 어떻게 무료 추천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추천하잖아요? 박살납니다. 진짜 박살납니다. 오늘도 아침에 추천한 거 상한가 근처 가다가 이제 풀어졌는데 아침마다 추천을 해요. 얼마나 조심하는데요. 세력들 건드릴까봐. 저는 세력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세력 욕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외국인을 존경해요. 왜요?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세력 존경합니다. 왜요?
머리가 저보다 더 좋아요. 저는 그 사람들 IQ가 300에서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머리 진짜 좋아요. 저는 그 머리 못 따라갑니다. 대신에 경험이죠.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이제 관찰하고 들어가서 이제 수익 내는 거죠. 세력을 외국인을 이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욕하지 마세요. 어차피 대형주는 외국인이 올려주는 주식에서 수익을 내야 되고요. 개별주는 세력이 올려주는 주식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왜 욕을 해요? 고맙게 생각하고 때로는 존경해야죠. 맞죠? 네.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생각과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식이 굉장히 잘 돼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수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거나 살짝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수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제가 여기서 그랬죠. 누를 만큼 눌렀다고. 하지만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바로 올라왔죠. 지금 뭐라 그래요? 올라갈 만큼 올라왔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다시 누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르는 게 좋아요. 왠지 아세요? 누르시면 그 서울대공원에 있는 그 물개처럼 박수를 치셔야 돼요. 왜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수익 하나도 안 나요. 왜요? 준비 안 돼 있으시잖아요. 매집해 놓으셨어요? 뭐 할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매집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어하세요. 지수는 가는데 나는 수익이 안 나고 내 종목은 소외당하고. 차라리 눌러주는 게 훨씬 좋아요. 왜요?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 갖고 있는 현금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네. 이게 목하님도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주식 경력 20년이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본인이 썼던 매매 기법을 다 찢어버리잖아요. 아, 이게 하나도 안 맞았구나.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립니다. 왜 그게 안 맞는지. 원리를 얘기해 드리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15년도부터 바뀌었어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바뀐지를 몰라요.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튼 지수는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갈 거거든요. 변동성이 있을 때 단기와 스윙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셔야 돼요? 이미 거래 터져서 시세 분출한 종목 말고 밑에서 쉬고 있는 종목 거기서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제 거래가 터진 아까 아이크래프트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실까요? 왜 이런 데 가서 매매하실까요? 모르는 거예요. 대량 거래가 터진 걸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 알죠. 맨날 저기 인터넷에 검색하면 아이크래프트 더 갈까요? 또 갈까요? 괜찮을까요? 막 이런 얘기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라니까요. 세력이 못 속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거래량이에요. 이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왜 이거 얘기 안 해줘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량 거래 썼다고. 대량 거래.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지 마시고 요런 자리, 거래가 없고 씨가 말리는 자리, 매수 급소죠. 이런 데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여기서 공략합니다. 여기 아니면 저기 밑에 발바닥에 있는 거 사요. 오늘 아침에 발바닥에 있는 거 추천했다가 상한가 들어갈 뻔하다가 뒤로 훅 밀려서 이제 끝났는데 뭐 수익도 좀 챙겨드리고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또 올라갈 거거든요. 아무튼 허리에 있거나 바닥에 있는 거 삽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매매 기법,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을 버리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시고 잠깐 물 먹으러 쉬러 내려온 그 말에 올라타세요. 아까 여기 찬미님이 말씀하셨죠? 뭘 알아야 매집을 하지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 말들 중에서 누굴 잡아야 돼요? 대장주를 잡아야죠. 대장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네. 굉장히 거칠어요. 야생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생마. 야생마를 사시면 되죠. 야생마라고 왜 표현했냐면 여기에서 거의 미친 짓을 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이게 대장주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은 스윙과 단기와 스윙을 하시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거래 시간 말리는 종목들 그런 것들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종목 딱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아까 시너지 이노베이션만 준비했는데 이거 보세요.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게 8월 20일 추천나갔는데 현재 이게 수익률은 50% 정도가 되거든요. 보시죠. 이름 멋있죠?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게 코로나 검체 수송 장비 수혜주인데, 코로나 얘기 좀 더 해드릴까요? 코로나 얘기 궁금하신 분들, 자, 2번 찍어보시겠어요? 2번? 네, 좀 많이 찍으시면 한 5분만 더 얘기해드리고요. 코로나 얘기 해드릴까요? 코로나 관련주 얘기. 관심 있으세요? 여기 유튜브도 좀 찍으시고요. 네. 유튜브 쪽에 댓글을 제일 안 쳐요. 네. 유튜브 쪽만 마이크 꺼버릴 거예요. 진짜예요. 네. 유튜브 쪽만 마이크 꺼버릴 거예요, 진짜. 네. 이쪽은 거의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네. 댓글도 안 쳐요. 네. 유튜브 쪽만 끌 수 있어요, 진짜. 네. 꼭 이렇게 협박을 해야지 꼭 저기 댓글을 친다니까요. 네. 네네. 댓글을 치셔야 필명도 좀 보고 하죠, 그죠? 네네.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제 코로나 관련주인데, 요거 본 김에 코로나 관련주 한 5분 정도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코로나 검체 수송 장비 수혜주인데, 아무튼 8월 20날 샀고, 그날 단기에는 KM장 나왔는데, 이거 바로 상한가 같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뭐였냐면, 사놓고 나서 흔들었어요. 한 열흘 정도? 열흘 안 됐고, 한 2주, 하여튼 뭐 한 7, 8일 정도 눌렀다가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는데, 수익은 50% 났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예, 코로나 관련주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코로나 관련주 중에 못 간 거 있죠. 예. 코로나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 2번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현님 어서오세요. 네, 거기 계셨군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어떤 게 움직이냐면요. 이런 게 움직여요. 코로나 검체 수송 장비. 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있죠. 400명대 뭐 400명대 나왔다가 200명대로 확 줄어들었죠. 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무방 회원분들한테 힌트 드릴게요. 코로나 확진자 수 있죠. 이거는 뭐냐면 차트 추세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면 코로나 관련주가 그날 많이 올라가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코로나 관련주가 적어요. 근데 아시죠? 아까 제가 변동성 얘기했죠. 방향은 이렇게 잡혔거든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가가 보통 이렇게 올라가죠. 똑같아요. 코로나 확진자 수도 출렁출렁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8.15 광복절 이후에 300명대 늘어났다가 중간에 200명대로 줄어들었다가 400명대 나왔다가 또 200명대로 줄어들었죠. 근데 그 정웅경 그 본부장님이 뭐라 하시죠? 또 확 늘어날 수 있다고? 예,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나면 코로나 관련주가 또 가요.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5분만 더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핵심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코로나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걸 잘 보시면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줄 아세요? 뭐 교회 이런 거 빼고요. 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쪽에 지금 슬슬 포커스가 맞춰져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 1000명이 안 나와도 중증 환자가 막 늘어나서 병상이 지금 모자르죠? 그 병상 늘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병상이, 그 중증 환자 병상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상이 모자라서 한두 분, 두세 분 안타까운 목숨을 잃으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머리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겠죠? 예?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지잖아요. 김하늘님이 눈치채셨네요. 자꾸 중증 환자 얘기 나오잖아요. 왜요? 고령층이 많으시니까. 요번에 지난번 3월달에 그때는 2, 3월달에는 젊은 층이었고 지금 고령층이거든요.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기사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기사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 테마주가 형성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러면 이 검체 뭐예요? 이동병합? 이동병합이란다. 그 음압병상이나 이런 중증 환자 치료시설 관련주들이 앞에서 많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앞에서 많이 안 갔거든요. 진단키트나 마스크나 뭐 이런 게 많이 갔죠. 그쵸? 그쵸? 방송 끝까지 들으니까 뭐가 하나 나오긴 나오죠? 네. 그쪽에서 찾아보세요. 도저히 못 찾겠다.
내일 아침에 빨리 들어오세요. 왜요? 저희 방에 제2의 그 뭐예요, 시수억 사놨거든요. 신견들은 모르시죠? 사놨어요.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또 추천 나갈 거니까. 음압병실 수혜주, 단기반, 스윙반, 문자반 다 뿌려놨어요. 시수억이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시수억 안 끝났어요. 응? 하한가 맞고 난리칠 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팔아버린 거예요. 저희 방에서. 왜요? 후발주자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귀찮아서. 시수억이 하한가 맞을 거 알고 있었거든요. 회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뭐 미리 얘기 다 해놨었어요. 저기서 이제 하한가에 맞을 거라고. 귀찮아서 판 거예요, 이거. 지금 음압병실 중증환자 치료시설과 관련된 종목은 저희 방에서 사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찾아보세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찾겠으면 빨리 들어오세요. 회비보다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중증환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네, 그걸 보고 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줄어들면 여러분들 대부분 그 생각하시잖아요. 아, 코로나 관련주 끝났나 보다. 안 끝났다니까요. 판이 바뀌어서 다른 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들어가시면 돼요. 관사님 어서오세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 정도 힌트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매매 전략과 그리고 좋은 종목으로 추석 전에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IM34000님도 네, 들어오세요. 네. 네. 자, 어떻게 여러분들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때 또 시간이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